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봤어? 수학을 좀 어? 긴장을 많이 해서 긴장을 많이 할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참, 나 이해 안 되는 이 내용 이야기하네. 그래서 몇 개로 틀렸어? 같은 점 받았어요. 아니, 채점을 해봐야 알지. 야, 수학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니, 그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야.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시험이라고 생각해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놀면서 거저먹기지, 바보야. 이런 게 무슨 대단한 시험이라고, 뭐 이런 시험인데 무슨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정말 긴장해야 될 건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나도 입사 시험 뭐 이런 거가 긴장이 되는 것이지. 이딴 게 이게 무슨 시험이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그냥 웃으면서 봐주는 거지. 아유, 즐거워라. 드디어 내가 공부하고 나왔네? 아유, 즐겁다. 이렇게 시험을 봐야지.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걸 되게 즐겁게 생각했어. 중고등학교 때. 왜 그런 줄 알아? 평상시에 전교생들은 나를 잘 몰라. 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 알아. 제가 몇 학년 몇 반 누군데 뭐. 왜 그런 줄 알지? 시험을 잘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내 이름이 또 거론되지.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다음 시험 언제나. 정말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어렵잖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렵잖아. 딴 애들도 다 어려운 거야.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시험을 봐? 내가 못 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딴 애들 나보다 더 못 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직 못 깨우쳤으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건 되게 즐거운 거야.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회잖아. 기회. 아주 좋은 기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되면은 이게 즐거운 건데, 막 어쩌면 저쩌까, 얘네 이거 틀리면 어쩔까, 막 이러잖아. 스트레스 받고, 막 똥 마렵고, 머리 식은땀 줄줄 흐르고. 내가 생각한 건 아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할 때 막 즐기면서 하라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너의 어떤 실력만큼 나타내면 된다. 내가 컨닝을 해서 내 실력 이상으로 나오면 그런 새끼들이 잘못된 거지. 내 실력도 발휘 못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뭐하고 공부해 그런 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도 나오면 된다. 나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점수를 받으면 돼요. 그거 되게 공평한 거지. 근데 내가 공부한 양의 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라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면 너가 나중에 정치를 하든 어떤 창업했든 그런 게 너가 생각한 만큼 되겠냐 이 말이야. 최소한 내가 노력을 했던 만큼의 어떤 건 나와야지. 그게 되게 인생이 공평한 거지. 그게 안 나왔을 때 불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표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선생님이 그랬잖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선생님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친구들은 시험 때만 되면 막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다 버려보는 친구가 있어. 그건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도 없이 되뇌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봐보자. 선생님은 혈액형이 A형이야. A형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뭐 많은 사람이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것을 잘 소극적이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되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수도 없이 내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게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된 거지. 이건 뭐 너를 나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3학년 이제 2학기 마지막 시험이 남았는데 그런 것을 긴장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것이 너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뭐 변수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웃으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너가 공부했던 만큼 평상시에 너가 공부를 나는 당연히 너 수학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왜 그러냐면 문제 푸는 거 보면 이해하잖아. 아, 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못하면 답답한 거지, 그냥. 답답한 따름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뭐 이런. 내가 이걸 하는데 코어는 뭐, 핵심은 뭔가, 지금.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의사 표현이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과연 문제점은 뭐가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은 잘 팔리고 어떤 물건은 안 팔려. 그게 뭐 때문에 그래? 홍보에 대한 문제겠지. 그럼 홍보를 또는 뭐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만의 전략이 또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 다 수많은 고민과 이게 어떤 게 하는 게 더 편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편리성 여러 가지들이 고민돼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지. 이제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평화롭다. 평화로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요. 이 평화로움 속에는 뭐가 있어? 따분함이 있을 수도 있어. 따분함. 되게 뭐가 변동이 없는, 되게 따분한. 그러면 평화롭고 따분하면 뭔가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냐? 그러지는 않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봐봐라. 전쟁이다, 전쟁. 내가 유리를 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리를 안 깨진 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은 또 항상 창조해 낸단 말이지. 이 전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창조라는 말이 또 있는 거야. 혁신, 창조. 뭔가 새로움을 어떤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든지 단순한 어떤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상황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학의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걸 왜 주어졌을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확보하라는 소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가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해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어떤 단어이고 이게 훨씬 더 나쁜 단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 이 세상을 가만 역사를 바라보건데 그렇지는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이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너가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뭐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이지. 동물 개새끼들 봐봐라. 자기가 배부르면 따서오면 아 좋다. 그건 개새끼들이지. 윤석열은 술 한 번 처먹고 우와 좋아라. 이런 놈들끼리 동물 새끼들이지. 자기의 어떤 아무튼 그런 단순 새끼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컴플렉스맨이야. 복잡하게하다 이 말이야.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진보 좌파가 좋다. 그렇지만은 극좌파, 극진보가 좋냐? 또는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파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나는 중도야 사실은. 하지만 굳이 고르라면 나는 좌파야. 나는 진보야. 보수 싫어.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어떤 이 경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막 이런 것을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지. 하지만은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븐 잡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을 너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완전 개조를 했어. 개조. 뭘로? 핸드폰, 아이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이 기본적인 생각과 사상이 다 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지금은 이거 쳐다보고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패턴도 그렇게 바뀌고. 인간의 사회에 모든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켜버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일본어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 생각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경지에 올라갔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간 사회에는 일면이 있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핵심을 꿰뚫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핵심이 뭔가?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핵심은 뭐냐? 너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누가 너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 네가 뭐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연병을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 누가 너를 쳐다봐? 이건 이거하고 나하고 시험자하고 나하고의 문제인데 이거 긴장할 게 뭐가 있어? 바보지 긴장하면. 그게 뭐가 긴장을 해? 긴장을 해. 그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한 내가 핵심이 뭔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것마저도 내가 긴장을 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조그만 것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긴장스럽겠어. 너는 영원히 너 자신을 표현 못하는 거야. 너가 너 아프고 힘들고 이것도 표현 못하고 너가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못 되고 맨날 너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놓고 표현하고 때로는 받고 때로는 줄 줄도 알고 그런 어떤 핵심에 도달하란 말이야. 핵심에. 시험자하고 나하고의 문제인데 무슨 긴장이야 긴장은. 내가 시험지를 풀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지.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어? 2학기 때는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긴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 시간에는 이걸 풀 수 있는 거 없는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것이지. 이게 그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디로 보시냐? 자, 110페이지.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옛날에 유형 몇 번까지 있나요? 6번. 유형 6번까지 있습니까? 6번 해야 돼요. 6번 해야 됩니까? 일단 유형 문제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뭐가 있냐면 x의 3성 이거 한거 없긴 한데 x의 3성 1 더하기 얼마? 2k 플러스 2k x 플러스 얼마? 2k는요.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수학에서 이 말은 y는 0이라는 소리야. 즉 x축과 이렇게 생긴 그림. 물론 x의 3사각형의 그림이 양수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중근을 가지라라는 말의 뜻은 x축이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또는 이런 경우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뭘 해봐야 되냐? 근을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 그래서 이런 말이 이중근이 있었다라는 소리야. 얘가 뭐 1, x도 1, 또 다른 만나는 x도 1, 여기는 뭐 3,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뭐가 어떤 형태가 되겠어?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 이것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였다. 그러면 여기는 이중근이잖아요. 두 개의 점이 2에서 만났다는 소리예요. x축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우리가 값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1을 갖다 대입하면 0이 되겠네.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얼마? 2k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니? x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얼마? 2k는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놈이 또다시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1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서 성립해도 괜찮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1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2k는 0. 즉 k가 1이 되면 괜찮다. 그럼 k가 1이 돼버리면 어떤 꼴이 된다라는 뜻이냐면 x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x 뭐가 돼? 마이너스 얼마? 2는 0, 1, 2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뭐가 돼? x 플러스 2는 0. 물론 이것은 이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림상. 그래서 k가 1이 돼도 괜찮고 아니면은 얘가 뭐한다? 이것의 근이 아니고 이것 자체적으로 이중근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것이 중근, 즉 완전 제곱식 이게 돼도 괜찮다. 판별식 0이 돼도 괜찮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뭐 어떤 꼴이 된다는 소리니? x 빼기 1,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되고 바로 여기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1이 답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 두 개를 플러스를 해주면 8분의 7이 바로 답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한 거 같은데 이놈이 717번까지 한 기억이 지금 나는데 자, 했어요. 자 이제 718번 다시 또 봅시다. 해오십시오.
자, 718번 3차 방정식의 세변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어떤 거? x의 3승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4는 0. 이거의 세계의견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이럴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거의 곱을 구해보시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통각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세 개는 다 플러스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두 개씩 즉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것은 a분의 c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해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어떤 거 꼴이 되니?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2를 머릿속에 x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뭔가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뭐가 돼? x의 3승 그 다음에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얘는 x의 3승 즉 2의 3승 8.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8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이것은 1이네.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722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원아 저기 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나하고 비슷했어 사실은. 그런데 왜 선생님이 대학원을 법대를 가는 줄 알아? 하도 이 세상에 사기치는 새끼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어느 순간에. 사기 당하고 싶지 않아서 간 거야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양보를 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를 안 하냐?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만 병신되고 당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막 뭔가를 주장을 안 해도 괜찮지만 최소한 내 것은 지킬 수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내 건 지켜야 돼요. 나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너가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놈을 더 괴롭히는 게 민족성입니다. 이 나라 민족성이에요. 그럴 땐 대가를 꼬셔버려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발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자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그놈 새끼 대가를 꼬시지 않아도 된 나의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상대한테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방식을 자꾸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돼요. 술 처먹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런 사람 됩니다. 이번에 저기 봐보세요. 그 고등학교 죽인 그 대구에서 온 그 새끼 술만 먹으면 또라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억눌린 게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것마저도 표현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나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대범하게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대학이나 기업체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막 이런 것을 너가 준비를 하면 떨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지. 실제로 많은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좀 갖추고 싶은 거지. 대략.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면 너가 시험 대비를 그만큼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완벽하게 했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너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고민과 이런 모든 걸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쌤은 이해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어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것이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시험 볼 때 떨리거나 이런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내가 시험 어떻게 보는지 누가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시험지와의 관계지. 내가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틀리는 거지.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내가 쉽게 말하면 몰라도 풀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과대 포장됐어요. 표현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너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훨씬 너보다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 얼마나 억울해.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자 이거 봐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2알파. 또 다른 거는 뭐 베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죠. 이 세 개는 모두 다 뭐다? 정수다. 그러면 우리가 다 불러쓰니까 뭐가 돼? 3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 이건 5가 되라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2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니?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니? 알파 베타. 이거의 값은 뭐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는 2가 된다 이런 소리야. 또다시 뭐가 되겠니 이제는? 세 개를 다 곱해. 그러니까 뭐가 돼? 2알파의 제곱 베타. 이것은 바로 K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미지수 그래 베타를 없애봐 볼까? 5 빼기 3알파예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2알파의 제곱 더하기 얼마? 3알파. 베타 대신에 뭐 한다고? 5 빼기 3알파. 이것은 얼마? 2가 되라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9알파의 제곱 이것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7알파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15알파 넘으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가 돼? 알파 7알파 2 1 어디? 여기 마이너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2이거나 알파는 7분의 1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들이 모두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가 맞겠지. 얘는 틀렸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알파에다가 2를 자 지금부터 대입을 해봐보자. 알파에다 2를 갖다 대입해 주니까 뭐가 되니?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의 값은 4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 2 마이너스야. 왜냐? 알파가 지금 2가 되니까 2를 3번 곱하면 8 마이너스 8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왜 마이너스 8이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네. 알파파 베타파의 값만은 마이너스 1분의 K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바로 답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723번을 한번 가볼게요. 723번. 잠깐 생각해볼 시간 좀 드릴게요.
자, 72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입합니다. x의 3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세근으로 하고 x의 3성의 개수가 1인 3차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3차식은 x의 3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뭐가 돼? 알파분의 1 이게 하나의 근이잖아요. 얘가 또 다른 근이 베타분의 1 또 다른 근이 감마분의 1 이게 하나의 근이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두 개 뭐가 돼?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알파 베타 감마분의 2 얘는 0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개의 뭘로 근으로 하는 식은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세 근을 다 하면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냐? 얘는 2란 말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것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린 친구도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학교 시험 볼 때 이런 걸 어떻게 틀립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a분의 c라고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x의 3성 마이너스 뭐가 돼? 알파 베타 감마분의 여기에 따른 분자분의 베타 감마를 곱하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시켜주면 여기는 뭐가 돼? 감마 알파 여기는 베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마이너스 뭐가 돼?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은 0 뭐 이게 답이 되겠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그래서 x의 3성 더하기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은 0 1은 10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25번 문제를 해 보십시오.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x의 삼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그러니까 x의 삼성의 개수가 1이 되는 그런 p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p2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성립한 줄 아세요? p1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p3 플러스 1도 0이 되고 p4 플러스 1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px가 3차식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차식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h1 이건 뭐예요? h3 이건 뭐예요? h4 라는 이런 식이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hx도 3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px가 3차식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했어. 그래도 px는 3차식이라니까? 따라서 당연히 hx도 3차식이야. 근데 h1도 0, h3도 0, h4도 0이니까 이 hx는 당연히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 당연히 p 뭐가 돼? x 플러스 1이 되겠지. hx라고 하는 게 바로 px 더하기 1이라니까 h3이라고 하는 게 p3 더하기 1이라니까 h4가 p4 더하기 1이니까 px 더하기 1이 돼야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따라서 이 px는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P2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P2 대입만 하시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1, 답은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자, 726번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725번 같은 문제를 내가 옛날에 C단계로 내가 문제를 좀 해봤을 거.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요, 학교 시험에 분명히 한 번은 나옵니다. 한 번이 내가 중간고사에 나올지, 내가 기말고사에 나올지, 그건 내가 모르지. 하지만 한 번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뭐 내놓고, 여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껴다 맞춰버린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쯤에 아마 시험이 나올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다음은 726번 문제.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여기 AB가 뭐래요? 유리수예요. 그리고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랍니다. 그럼 또 다른 거는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라니까 그럼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리수 상등에 관한 정리가 있어요. 상등에 관한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런 게 있고 A, B가 뭐다? 실수다. 이런 말 있으면 또 다른 거는 1 빼기 루트 2i가 돼요. 그런 걸 복소수 상대에 관한 정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금방 돼요, 사실은. 근데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내가 뭐라고 잡아주면 돼? 알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x의 삼성은 0이니까 세근이 3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3개근을 얘는 당연히 뭐 할 때? 곱하기 할 때 3인 거예요. 이거 곱하기 한 게 3이다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하면 뭐가 되냐? 합차 공식에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거기에 알파 이게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개의 건을 이렇게 다 알았어요. 그러면 A의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니까 2가 되고 여기까지 더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이건 마이너스 A라고 돼.
근각계사 연계에서 1이 되고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이것이 바로 B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각에서 연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1이고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731번 문제를 해보십시오.
자, 생활 차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뭐 다시 한번 뭐 좀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를 좀 더 좀 생각을 좀 강건하고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공대를 갔는 줄 알아? 공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 없겠다. 뭐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하면 되겠다. 왜 내가 수학교육과를 갔겠어? 그냥 수학만 하면 돼. 얘들하고 잘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굳이 부딪힐 일을 안 만들면 돼. 나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전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학교육과 나온, 나만 하면 돼. 얘들하고의 관계잖아. 이건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나는 얘들을 좋아하니까. 뭐, 얘들은 변할 수가 있잖아. 나이 처먹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안 변합니다. 일베들이 머리 변한 거 봤어요? 그런데 맨날, 좌빨 공사다 맨날 이거밖에 몰라요, 그놈들은. 머리가 또라이 났어요. 변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굳이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사세요. 뭐 하면 돼? 안 만나면 돼. 저런 놈들하고 상대를 안 하면 돼. 그러면 상대를 안 하면서 내가 바꿔놓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계속 고민하게 된 거예요. 너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사범대를 갔었던 거고, 지금은, 내 학원이잖아요. 내 학원에서, 나 얘들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업에 있어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생각을 해봐봐. 너가 그런데 자신 없으면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하면 돼요? 말 그대로 IT를 잘하면 돼요. 컴퓨터 잘하면 돼요, 그냥. 컴퓨터하고 나하고의 문제잖아. 해킹해서 돈 싹쓸이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솔직히. 맘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극단적인 내용이지만, 어쩌든 간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가 홀로 할 수 있는, 너가 홀로 있는 게 좋다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혼자 쓰지, 그러고 누구랑 상의해서 글 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벨 문학상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실하고 고민하고 평생을 내가 바꿔놓고 살 수 있는 길이 또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 내가 시험 보는 거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해져야 돼요. 우리 백종원 씨가 되게 말도 잘하고 막 이러지만, 발음만 잘하고 이러지만은 그 사람이 연대 나왔잖아요. 그 공부를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번에 한강이라는 사람도 연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밥그릇 사장이지만은 그래도 연사장 나와서 어쩌나 했던 거고, 여기 글을 쓰지만은 어때? 본인이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이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것을 나하고 친수가 이 새끼는 나의 분신이야, 시험 보는 거 즐거워,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시험 보는 게 무슨 바바 떨리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 누가 나한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 보면 뭐야? 네가 원하는 직업 얻을 수 있겠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돈 많이 벌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왜 내가 그걸 못해요? 얼마나 즐거우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이거 잘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그렇게 바꿔놓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너가 나이가 좀 먹어가잖아요. 그럼 또 생각도 트입니다. 그러면 외국 나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제 사업하면 되죠. 외국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이것을 아이템을 갖다 얘 적용을 해가지고 떼돈 벌면 되죠, 까짓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바꿔먹고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직은 너의 생각이 샤이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움도 타고 나서기도 싫고 막 이러서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또 그런 거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라 이런 소리. 친근감을 느껴라. 이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가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 1 플러스 루트 2i는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이것인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 m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것이 이것의 근이랍니다. 그리고 A, B, C가 다 뭐라고 교재에 나와 있니? 바로 실수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2, 1 빼기 루트 2i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 두 개가 이것의 근이 된다면 두 개를 뭘 해봐봐? 곱하기를 해봐봐. 곱하기 하면 뭐가 돼? 3이 되지 3. 그런데 곱하기 하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의 근이 아닌 모양인 거야. 그래서 공통분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바로 뭐한다? 어떤 게 하나 이것이 아닌 어떤 m이라는 근이 있나 보다. 근데 이 m은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에도 대입해도 성립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m을 그냥 대입을 해서 문제를 그냥 풀까요? 자, m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뭐가 돼요? m 3선 더하기 a m 제곱 더하기 b m 더하기 c는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주면 m 제곱 더하기 a m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다 플러스로 해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2 플러스 m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이 a 대신에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좋은 게 나올 것도 같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얼마? m제곱 플러스 이 a 대신에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을 대입해보자. 10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m은 1이 되는구나. m이 1이 되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문제 다 풀었죠. 여기 이 m 대신에 2를 우리 이제 갖다 써주면 되고.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좀 있는가 좀 봤더니 이건 별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별로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 3은 마이너스 A의 값 구해인데. 자, C는 어떻게 구해요? 이것을 다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3. 여기 곱하니까 3. 뭐가 돼?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이거 곱해. 이거 곱하면 얼마? 3. 그 다음에 이거 곱해. 얼마가 돼? 1 빼기 루트 2r. 이거 곱해. 얼마가 돼? 역시 1 플러스 루트 2r.
이것이 바로 B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B의 값은 5가 되는구나. A, B, C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예매값만 구하라 했네. 이거 뭐 할 것도 없이 뭐 답은 1번이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뭐 A, B, C를 구하라는 거니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매값만 구하면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738번. 자, 이제 활용을 한번 가볼까요? 활용. 유형 1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의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를 1c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와 높이를 각각 2cm씩 2cm, 3cm씩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의 2.5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죠. 뭐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자, 이 한 면의 길이가 지금 A란 말이죠. A. 그런데 이제 뭐 한다라고 좀 돼 있냐면 처음에 뭐 한다고 처음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부피 얼마가 돼? A의 3승이 되겠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A의 3승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뭐 한다고? 가로의 길이는 1cm를 줄였대. 그러니까 1cm 줄였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파란 걸로 한번 좀 그려줄게요. 1cm를 줄였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 이게 이제 가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좀 돼 있니? 2cm 늘렸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2cm를 늘렸으면 이렇게 뭐 여기가 이제 뭐 2cm가 되니까 그렇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 3cm 늘렸다고? 3cm를 늘렸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헤이 높이는 늘렸다니까 3cm.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여기도 3cm씩 높였다. 2cm씩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다 하는 소리죠. 에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밑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변이 마치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림은 한편 이렇습니다. 그림은 이쪽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귀찮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떻게 되냐? 자, 이 밑에는 뭐가 되겠어? A 빼기 1. 여기는 뭐가 된다고? A 플러스 2. 높이는 뭐가 돼? A 플러스 3. 그랬더니 이것에 몇 배가 되더라? 2.5배. 2분의 5배가 되더라. 이런 소리지. 이게 된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내용 이해됐죠? 그렇죠? 이것만 푸시면 됩니다. 6배 A의 값을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되겠니? 5, A의 3승은 2에, 자, 이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A의 뭐가 돼? 3승. 이거. 더하기를 해주면 얼마 되니? 4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6.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것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되니? 3A의 3승.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 8
A의 제곱. 이거 계산하니까 1이 되네. 그러니까 2x 넘어가. 마이너스 얼마? 2A.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6이 10이니까. 넘어가 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겠지. A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뭐가 돼? 81. 2 대입하면 뭐가 돼? 9, 8에 72. 2 대입하면 4. 뭐야 이거 2가 안 되는데? 3? 3 대입하면 뭐가 돼? 27, 81. 3 대입하면 27 곱하기 8. 3 대입하면 얼마? 6, 12. 이렇게 해서 하니까 93. 뭐가 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안 보이는데요? 4? 4는 더더욱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하면 4, 4, 16. 내가 뭘 아까 잘못했는데 4 한번 대입해 볼게. 4 대입하면 뭐가 돼? 16, 4, 64. 64였다 3. 64였다 얼마? 3. 뭐가 돼? 3, 4, 12, 6, 3, 18, 192. 4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16, 8. 6, 8을 48. 뭐가 돼? 120. 6, 8을 48. 128. 미쳐버리겠네. 8. 여기 12. 주었다 깨어나도 안 되네. 그렇죠? 3이 될 것 같은데. 3 다시 한번 해볼까요? 3. 여기 27. 81. 그렇죠? 3 대입하면 3, 3, 9, 8이 70이구나. 3 대입하면 6, 12. 뭐가 돼? 93. 말이 안 되잖아. 미쳐버리겠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A 빼기 1 맞죠? 네. A 빼기 1. 이거 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2. 마지막 2. 뭐 2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크니까 계속 안 되잖아요. 2면 뭐가 돼? 3, 8에 24. 4, 8에 32. 4, 12. 뭐가 되니? 36, 39.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죠. 그렇죠?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741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741번까지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뭘 배웠지? 1차와 1차 연립방정식을 배웠지.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이건 1차를 2차식이니까 무조건 대입하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모 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산술 계약평균으로 뭐 절대부동식으로 문제 푸느라고 이 문제를 또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또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특수형 형태. 즉 x 더하기 y가 얼마였을 때 a였을 때 x 곱하기 y가 b였을 때 식을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그러니까 이것에 x 더하기 y, x 곱하기 y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식을 이렇게 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근으로 본 거죠. t1, t2로 본 거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특수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뭘 배우냐면 부정방정식을 배웁니다.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미지수가 2개면 우리가 식이 쉽게 말하면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립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거나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이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 기억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걸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다음 시간은 이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더 하자면 사실은 이게 인류의 많은 혁신가들이 물론 본인의 뭐 이득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어. 옛날에는 미국을 가야지만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지금 핸드폰만 쳐봐도 미국 거리가 3디멘션으로 다 알아. 얼마나 이런 멋진 세상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 저쪽에 사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는 뭘 보면 핸드폰을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좀 뭔가를 배운 사람들 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또는 인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베 새끼들이나 우리 보수 새끼들은 우리나라 보수 새끼들은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새끼들입니다. 이놈들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내가 타인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싸고 이런 것이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뭔가를 좀 베풀 줄도 알고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보수 새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쓰레기들, 쓰레기들. 그런 놈들하고 같이 말 섞을 필요도 없는데 어쩌면 조금 나중에 뭔가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조금 좀 이렇게 좀 화원도 할 줄 알고 좀 그런 어떤 삶을 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